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선거가 나흘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을 야기한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일 쏟아진 이 대통령의 스타벅스를 향한 비판 발언, 이번 논란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2년 전 스타벅스의 또 다른 이벤트를 재소환해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시 스타벅스 로고인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것을 두고 희생자를 모욕할 의도로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교수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사이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상징과 같은 거잖아요. 네. 상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이렌이라는 신화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노래 소리를 통해서 배 사람을 홀려서 배를 난파시키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또 이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세월호 10주기 참사 기념일이 있었던 그 2년 전 당일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판촉 행사가 진행됐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이번에 그러니까 5.18 탱크데이하고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 삐뚤어진 기업 문화가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삐뚤어진 문화라는 것 자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종의 뭐랄까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단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5월 2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던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반성과 책임이 따르는 정의로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부족해서 일각에서는 국가폭력이라든지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등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이 스타벅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사회적 그러니까 정의로운 통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독버섯은 자라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와 여당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을 권고하는 듯한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과거 스타벅스에 수여했던 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공훈과 이번 사태를 연계하는 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세거든요. 어떤 저질 장사치라든가 여러 가지 인두겁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금수 같은 행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기 그 표창을 한 것이 아마 작년일 겁니다. 작년인데 지금까지 상황이 변화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표창을 만약에 취소를 하려면은 그 정부 포상법에 의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1년 이상 유죄 취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사형이나 무기나 아니면 징역 1년을 받았을 때 취소하고 또는 공적을 그때 내세웠던 게 거짓이면은 취소하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부에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다른 그 조항을 가지고 행안부 자체의 기존을 가지고 지금 취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거를 취소를 하더라도 지금 경찰의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확인됐을 때 고의성이 확인되든 아니면 중대한 가실이 확인되든 확인됐을 때 이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일 그 정용진 회장이 자체 조사 결과를 또 발표하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언급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서둘러서 그 상원까지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네, 이 야당에서는 스타벅스가 잘못하긴 했지만 지나친 기업 대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입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모독을 따지려면 정원호도 사퇴해야 합니다. 자, 장 대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지방선거용 인민재판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선거 개입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지지층 결집, 편가르기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뭐 지방선거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강한 메시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세결집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기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정부의 그러니까 이 강한 메시지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이 그 특정 종교나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서 강한 혐오 차별이 상당히 불거졌던 지역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이었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이런 식의 이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또 이 사회 약자를 상대로 한 선동이나 조롱이나 모욕, 비방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입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정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략적인 셈법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그것이 과연 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아마 반론도 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실 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의 정확한 의도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특정 기업 때리기가 좀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도 표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듯이 일방적으로 지금 뭐 정치적인 셈법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야권의 비판에 여당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와 여당이 분노도 불매도 강요한 바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당연한 상식을 정쟁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결코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5.18이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분개하시겠지만 국민들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들 대변해서 대통령께서 마땅히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마땅히 내야 할 메시지를 낸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그러면 뭐 세일엔 같은 경우는 먹었잖. 그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끌집어낸다는 것은 뭐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돌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특검 발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역풍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역풍을 부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선거를 앞두고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그러면은 결국 선거에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역풍이 또 다시 보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스타벅스 직원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그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신세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타벅스가 과도한 마케팅을 했다 이런 요론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들도 야권의 후보자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제 확전을 시키는 거죠. 세일인까지 막 확전을 시키고 하니까 이것은 또 도를 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퍼지게 되면은 이게 과연 그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것도 오히려 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사태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순위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해왔던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은 순위가 아래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역사적 감수성에 대한 검열은 필요하지만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사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렇게 연이어서 논란을 일으키는 마케팅을 하는 네. 그 부분에 깔려 있는 잘못된 삐뚤어진 기업 문화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는가? 예.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스타벅스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그동안에 내보였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적절한 은행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치적 신념과 이런 소신들이 사실 기업 운영하고 결부된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 차원을 넘어서 정용진 회장이 내일 사과를 한다니까 분명한 꼬리를 자르는 나름대로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어떠한 의도로 이런 마케팅을 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네.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특정 기업 때리기식으로 비치는 부분은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지금 스타벅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스타벅스 브랜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스타벅스 코리아의 타격이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처럼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쿠팡 사태와 맞물리면서 무역마찰까지 일으킬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특정 기업에 대한 잘못을 이 사주의 잘못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렇게 단죄하는 듯한 모양새도 저는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급기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정 회장의 사과로 지금 돌아선 여론 달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정용진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이제 그 진상조사를 한 내용하고 진상조사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그 내용일 텐데 네. 진상조사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 담당하는 팀원이 5명이라고 하니까 5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으면 어떤 진상이 나와 있겠죠. 이것이 고의적이었든지 아니면 주의 소홀이었든지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걸 가서 이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일까 그대로 믿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새로운 그 여기 또 논쟁이 벌어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정부 차원에서 각 그 부처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뿐이 아니고 민간 기업으로까지 옮겨갔어요. 예. 그 신한카드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서 이 NH농협은행 이런 데서 또 불매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은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치가 있는데 재계 전체로까지 이런 그 파장이 미치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으로서는 아마 뾰족한 그 대책 그 수가 없이 내일 아마 그 나올 텐데 문제는 무슨 말을 해도 새로운 또 논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특정 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무회의까지 언급했는데 이게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일베 문제도 지금 그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일베 사이트를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그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이거 법률상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폐쇄를 하려면은 일단 그 국민의 의견 표현에 그 어긋나는 어떤 위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위법적인 것이 일베 그 안에서 다수를 점하면 모를까 일부 있으면은 그 일부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 저 사이트를 폐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못한 일인데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그 가뜩이나 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일베 폐쇄 검토 그것도 또 국무회의에서도 지시를 하겠다. 이것은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어떤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책으로 그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이 부분과도 또 상충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논란이 또 번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된 거죠. 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 찬양 사이트는 두고 일베만 폐쇄하는 게 형평성이 맞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 특정 사이트만 겨냥해 폐쇄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일베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폐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표현의 검열이라든지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든지 또 풍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인 금지의 원칙을 깰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번 그 스타벅스 사태로 불거진 사실 인간의 존엄을 하는 수준의 모욕과 조롱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당시에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자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의석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참사 유족이나 특정 지역을 겨냥한 혐오 규제를 위해서 불법 정보의 정의를 법적으로 넓힐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따른 또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새로운 법이 또 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사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부분은 단순히 특정 사이트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욕과 혐오가 가득 찬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 전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는 쪽으로는 아마 저는 공론이 모아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바꾸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토론과 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재소환하며 일베 폐쇄 발언 비판에 말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의 한 강연에서 자신을 일베 출신이라고 말을 했던 것을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웃풋이다, 네. 어떤 성과물이다 이렇게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예. 실제로 두 번이나 이재명 대통령 두 번이나 본인이 일베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2017년 강연에서는 본인이 이제 일베 출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그동안 광주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치 일베 같은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서 일베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지사에 나가는데 김영환 바른정당 후보가 또 질문을 하니까 그때 그 일베에 가입을 했는데 일베에 가입한 이유는 그 일베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 그때도 그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때 일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오가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폐쇄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야당의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상식 밖의 혐오 표현들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오히려 이들을 결집시키고 또 음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좀 과유불급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의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러 지금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 그러니까 특정 계층과 지역을 비하하고 지금 그러니까 조롱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 가반수 이제 절대 가반수를 갖고 있는 국회에서 일방적인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리 좋은 선의의 그러니까 목적의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상당한 또 이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여야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 각 그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으로 번진